일본의 종합 월간 잡지 중에 최대의 발행 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우익 성격의 문해춘추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1923년에 창간됐고요. 그리고 우익을 표방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일본의 잡지들 중에 가장 이 시사 인문 쪽으로 이 권위가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국에서 일부 좌파들은 이 잡지를 비판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잡지의 기본적인 이 성격은 이 시사 종합 잡지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문해춘추의 자매지인 주간문춘 같은 경우에는 연예 기사를 다루기도 하지만은 이 문해춘추 자체는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잡지다라고 하는 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자, 이 잡지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충격적인 소식을 실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석유 밀수를 묵인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석유 밀수와 긴밀하게 관련된 것이다라는 건데요. 문해춘추 6월호가요. 트럼프와 문재인 2분간의 회담 진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친북적인 형태로 국제 공조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한미 동맹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해춘추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공해상에서 북한 석유 환정 밀수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정보기관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배들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원유의 해상 환적을 한국 정부의 묵인 또는 방조하에 진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일본 정보기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 선박에 원유 환적을 하는 배들이 선명도 위조하고 배의 소식을 알리는 페넌트도 조작하는 등 불법을 아예 작정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모두 선박이 항구를 떠날 때는 해양경찰 등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에서 당국의 묵인 없이 선명과 페넌트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일본 해상자위대 등에 의해 사진이 찍힐까봐 탱크의 모양까지 교묘하게 변조하는 위장 공작을 통해 한국 국적의 선박임을 숨기려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원유를 비밀리에 전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여했다라는 증거라고 일본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조선들이 항구를 출발할 때부터 해상 환적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배 이름 그리고 페넌트, 모형 유류 탱크 등을 만들어서 선체를 개조하는 위장 공작을 했다고 합니다. 배의 페넌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삼각 깃발 같은 것을 배에 이렇게 꼽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배의 상징물요. 그걸 페넌트라고 하지요. 실제로 한국의 석유공사가 일대 주주인 국내 석유 물류기업 오일허브 코리아가 2017-18년 2년 동안에 전남 여수항에서 국내외 선박에 실어준 유류의 상당 부분이 공해상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배들 중에는 최근에 대북 불법 유류 환적 혐의로 해경 조사를 받았던 피파이어니어호, 또 미국에 의해서 의심 선박으로 등재된 루니스호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박들이 총 65만 톤 가량의 불법 환적을 한 게 아닌가, 지금 드러난 거로도
이렇게 의심이 되는데요. 일본 정보당국은 한국 국적의 유조선들이 이러한 위장 공작을 지난 1년간 7번을 한 것으로 적발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아베 총리는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미국 정부, 현대 인도 태평양 이 해상 전략에 함께 참여해서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공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변경하고 있다고 문해춘추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래서 한국 정부를 믿지 못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해군 함성이 동해와 동중국해에 올 4월부터 본격 진입해서 작전을 펴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한국을 믿으면 한국 배들, 해군이나 해양경비선 이런 배들이 감시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이렇게 대북 제재에 뛰어들고 있는 7개국이 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동해상에서도 직접 진입하여 작전을 펴고 있는 거고, 이런 연고로 북한 선박을 단속하는 7개의 나라의 합동군 작전에 한국이 빠지게 된 거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정보가 총 집결하여 더 촘촘하고 강압적으로 이 공해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 감시 작전은 동중국해 등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감시하기 시작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만 30여 차례의 불법 환적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수에 그친 것이 30건이라는 거죠. 자, 미국은 2018년 7월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위원회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89차례에 걸쳐서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취득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이라고 소문이 나고 작년 여름 수십만 톤의 북한 석탄이 남한에 밀반입된 적이 있었고 한국산 정제유와 선박까지 동원하여 상당량이 북한으로 밀반출되었다고 유엔이나 미국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리서호는 27차례에 걸쳐서 16만 5천 톤 정도를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했고 영국 해군에 의해 불법 환적이 드러난 싱가포르 국적의 유조선은 한국에서 10만 톤 이상의 정제유를 밀반출해서 북한에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불법으로 이렇게 환적하는 밀수 선박들이 여수, 부산, 광양 항구에 제집 드나들듯이 이렇게 드나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국가 중에 그래도 한국 해군이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해경을 보유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단 한 차례도 불법 밀무역 선박을 적발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 해군은 작은 고속 간첩선을 잡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도 화물선, 유조선 같은 큰 배들을 적발하지 못할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자위대는 아주 혁혁한 실적을 올리는데 한국 해군은 실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해춘추의 보도 중에서요, 한국 국적 선박이 북한 선박의 석유를 쇠돌이, 일본 말로는 쇠돌이를 한국말로 환적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쇠돌이 한 것이 일본 정보기관에 적발된 것만 해도 2018년에 7번이다. 쇠돌이란 단어에는 동음이어가 있는데 쇠돌이는 물건을 옮겨 싣는 한적을 뜻하고 또 다른 한자어가 다른 쇠돌이란 말은
동업자 사이에서 주문을 받아 매매를 주선하고 구전을 받는 일을 의미하는데, 문해춘추는 한국 정부와 북한의 지금 상황을 잘 설명한다고 보고 이중의 뜻을 가진 쇠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선택했다고 봅니다. 자, 쇠돌이, 이렇게 환적하는 것을, 옮겨 실는 것을 쇠돌이라고 하는데, 자, 동업자 간에 이 거래를 주선하고 그리고 구전을 받는 일, 즉 한국이 북한하고 밀무역을 하는 동업자다라는 뜻을 가진 쇠돌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한문으로도 환적이 있으니까 환적이라는 말을 써도 됐는데 이렇게 했겠죠. 문해춘추에 따르면 자민당 관계자는 한국 유조선에 의한 쇠돌이는 지극히 악질이다. 쇠돌이를 실시할 때마다 선명이나 페넌트 넘버를 위조해 배를 개조하는 등 그에게 자금을 투자해 추적이 되지 않게끔 교모하게 하고 있다. 한 자민당 관계자는 그런 복잡한 공작들은 한국 해경의 감시의 눈에서 도망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자민당 관계자는 일본에서 선체의 개조는 지방 운수국에 검사가 필요하고 선명과 페넌트를 위조한 선박이 해상보안청에 재질을 뿌리치고 출항하면 바로 적발되게 된다. 한국의 국가 제도도 동일하다고 생각되므로 한국 정부가 적어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을 하며,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이 완전히 지금 빠져 있다. 이런 동맹 간에 있어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문해춘추는 미 태평양 사령부 관계자 말을 빌어서 미국이 아시아 전략상 풋프린트, 자, 풋프린트라는 것은 발자국이라는 뜻이겠죠. 군사 정보 용어로 군의 위치 또는 중심을 두는 장소, 즉 핵심적인 교두보,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아시아 전략상 풋프린트를 한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거 참 큰일 난 일입니다. 미국이 태평양 아시아 전략의 중심지를 한국에서 다른 데로 옮기고 있다. 제가 2부에서요. 지금 일본이 미국을 위해서 지금 미국의 전투기 이륙 훈련을 하기 위해 섬까지 사줬다 하는 기사와 미국의 세일가스 이후에 대외 지정학적인 안보 전략의 변화가 얼마나 급박하게 진행되는가를 말을 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놔둬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나 미국의 이 변화된 이 지정학적인 외교 안보 군사적 동맹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간첩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주한미군의 수도 대폭 줄일 계획을 갖고 있고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군이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부분, 또 주한미군이 앞으로 순회 근무를 할 때 나강 병력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다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해춘추는 문재인 정부의 요청에 의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중단되었지만 미국도 이에 흔쾌히 응한 배경에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담겨 있다라고 보도하고, 그렇다고 미국이 자체 군사훈련까지 줄인 것은 아니고 지난 4월 초에 하와이에서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 있죠. 오스프리를 14대를 발진시켜 한국에서 독자적인 미군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부대만 여기에 참가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해춘추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 정보당국으로부터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북한의 ICBM은
기술적으로 대기권 재진입이 아직은 안 돼서 미국을 타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면서 찰스 브라운 미 공군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서 지금까지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남북한 대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남중국해에도 4단 규모의 병력을 보낼 것이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에도 미군을 직접 파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해춘추는 주한미군은 앞으로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과 트럼프 간의 정상회담이 단독으로 2분 만에 이렇게 끝난 것은 이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경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지난번에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한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은 문재인 정권에서 트럼프 정권과의 이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믿을 만한 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한국이 앞으로 1년마다 하게 될 이런 방위비 분담금 정액을 거부할 경우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4월 초에도 디플로매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매우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했어요.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초점이 한국을 이미 떠났고 미군의 훈련도 한반도 해역이 아닌 남중국해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중국이 지금 이 함대를 강화하고 항공모함을 만들면서 함재기를 띄우면서 인근의 그 국가들을 이렇게 영토 시비를 걸면서 무력을 키워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중국이 군사 요새화한 난사군도 같은 지역에 중국의 섬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보관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한반도에 봄이 도래했다, 평화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마당에 아니 자기 나라가 그렇게 우기고 있는데 굳이 미국이 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면서 희생을 추례를 감당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미군은 최소한만 남기고 떠나게 될 것이고 이 병력들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문재인과의 2분 회담이 그야말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경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것인데 북한에 몰빵하면서 한미 동맹을 사실상 껍데기로 만들었고 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닥치고 반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에게 담을 쌓고 고립을 자초하면서 한국은 중국에도 용도 폐기된 것과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몰빵한 김정은이가 문재인을 쌍수를 들고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문재인의 앞날이 정말로 이렇게 걱정된다라는 식의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북한이 도발한 지 8일 만에 지난 17일 날 정의용 주재로 NSC 회의를 열고 UN 세계식량계획과 국제아동기금 등의 대북 지원을 800만 불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산 점검 명목으로 방북하는 것도 승인을 했습니다. 일단 북한에 쌀을 주기 위해서 그 스타트로 지금 대북 이 국제기구에 대한 원조를 공식 결정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배분의 투명성 문제인데요. 이런 패키지 대북 지원을 발표한 것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북 남북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6월 말에 방한을 하는데 방한하기 이전에 남북 대화 내지 남북 정상회담을 가져서 트럼프에게 올 때 미북 대화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도발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의미가 되어가는 이런 청와대의 패키지 지원, 결국 이 패키지 지원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쌀 지원, 지금 한 10만 톤에서 30만 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곧 밀어붙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선발대로 800만 불을 유엔 기구에 의한 지원으로 지금 빗장을 열어 제낀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쌀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식량 지원 계획도 곧 발표하고 트럼프 방한 전에 대화의 판을 열어놓겠다. 그래서 지금 쌀을 10만에서 한 30만 톤 사이로 보낼 거라고 보이는데 여론은 반대가 좀 더 높습니다. 아마 객관적으로 하게 되면 반대가 훨씬 높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은 쌀, 밀가루보다 과일, 담배, 견과류 등을 더 수입해서 식량난이 맞느냐라는 지금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태, 북한의 불법 정제유 환적을 해줬다. 석탄 밀수에도 관계되어 있다. 이제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방조 묵인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교묘한 변조나 개조, 선명, 페넌트, 유류 탱크 등의 이 개조는 그냥 개인이 하기에는 그 차원을 넘었었다. 한국은 일부러 자기들이 북한에 이렇게 몰래 정제유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북한에 대해서 정보가 제일 많은 한국 해군과 해경이 하나도 잡지 않고 일본이 주로 잡아내고 있다. 그래서 동맹들 사이에 따돌림이 됐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한국과 군사적인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맹들 사이에는 이제 미국이 한국을 떠날 것이다. 즉 군사적 중심을 한국에서 지금 남중국해로 빼고 있고 일본을 그 중심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훈련하지 않고 있는 지금 주한미군들이 참모 기능만 남기고 머지않은 시기에 대거 한국을 떠날 것이다. 지금 그런 보도. 그 속에서 미국은 한국 대하기를 벌레처럼 보고 있고 그래서 단독 회담이 2분이라는 시간이 나왔고 그 결과 앞으로 이 한미관계는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있는 한은 불을 보듯이 뻔하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반의를 자극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약간의 강경 우파 성향을 띠고 있는 잡지에서 보도한 내용이라가 믿기 어렵다고 보지만은 문해춘추 같은 잡지에서 사실이 아닌 일을 지어내어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흘릴 때는 미국이나 일본은 의도가 있어서 흘리는 겁니다. 흘려서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일본 잡지에서조차 한국 정부가 석탄 밀수 정제유 밀 반출에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요. 자, 그럼에도 한국당 아직도 말 안 할 겁니까? 황교안, 나경원 말 안 할 겁니까? 나는 당신들이 말을 할 때까지 물고 늘어질 거고요. 이 문제에 앞장서면 더 이상 어떤 비판도 하지 않겠습니다.